2025년 1월 제 딸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항상 똘똘하고 영리하다는 칭찬도 많이 듣던 딸인데 ADHD가 있다고 하니까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또 조금 더 지켜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대학병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자고 마음먹었던 거는 가을 무렵에 아이가 2달치 알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가지고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 매일 비타민 D를 먹이고 있었는데 이게 조그마한 캡슐 같은 알약인데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알만 먹어야 되는데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아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수십 알씩 먹는 일이 반복이 돼서 그때 이제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병원 진료를 알아보게 됐어요.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침에 준비가 늦어서 저희 집은 와이프가 출근할 때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아침에 아이가 바쁜데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데만 30분씩 걸리고 들어가서도 딴짓하느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속이 타는 날이 많았어요. 학교에 가서는 물건을 매일 잃어버리고 오고 또 정리정돈이 안 돼서 집에서도 두세 시간 놀고 나면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뒤에 알게 된 거지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게 ADHD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또 어떤 거에 빠지면은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못 듣고 한 번 말해도 까먹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고 그게 또 안 되니까 혼내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학교에 갔는데 3월에 학부모총회 때 가서 상담할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준비물을 챙기기 어려워하고 또 사물함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이게 병원을 알아보니까 대학병원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제 예약을 해서 진료를 보는 데까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유명한 병원들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뒤에까지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에서는 좀 멀지만 바로 한 달 정도 뒤에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을 저희는 예약해서 가게 되었어요. 2024년 12월 예약해 두었던 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볼 수 있었고, 초진을 받을 때는 대학병원에 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문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저희가 말한 것들과 또 검사 문지표를 작성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시곤 다음번 방문 때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방문하는 날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비용은 4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결과는 이제 일주일, 2주일 정도 뒤에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2025년 1월에 ADHD 진단을 받게 됐어요. AD는 주의 집중의 문제고 ADHD에서 HD는 과잉 행동의 문제인데 제 딸은 AD가 좀 더 심한 유형의 ADHD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같이 복용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메디키넷이라는 약이었고 약을 복용하고 첫 일주일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필통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 적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연필도 잃어버리고 지우개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날은 필통을 통째로 잃어버리거나 가방을 두고 오기도 했는데 모든 물건이 온전히 들어있는 책가방을 가지고 온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길에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뭐가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가지 단편적인 것들만 이렇게 기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을 먹고 그 집에 돌아온 길에는 아이가 1교시 때부터 그 집에 올 때까지 매 교시마다 뭐 했었는지를 조잘조잘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효과가 정말 있구나. 그걸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약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한테는 식욕감퇴 부작용이 나타나서
학교에 가서는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메디키넷이란 약은 약교 지속 시간이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침 밥 먹고 약을 먹고 학교에 가면은 약효가 돌다가 저녁에 집에 올 때쯤이면 끝나서 그때 이제 저녁 시간대에는 식욕이 다시 돌아오니까 저녁은 되게 잘 먹었어요. 아이가 굉장히 좀 작은데 하루에 3끼 중에 2끼만 먹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고 이후에는 약을 또 바꾸게 됩니다. 뭐 저희 아이는 이제 식욕 부진이 있긴 하였지만 2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ADHD가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 이건 아니지만 전처럼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듣지 않고 집에서도 아이한테 언성을 높이거나 계속 전처럼 이렇게 힘든 일들은 진짜 많이 사라지고 집에는 다시 이제 좀 평화가 찾아왔어요. 대학병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자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ADHD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고 그렇게 1년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학년 말에 다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생활 태도가 학교에서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 선생님들이 다 칭찬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료받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ADHD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ADHD가 맞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테니까 집에서 부모가 계속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빨리 아이를 보여주고 그거를 얘기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ADHD는 뇌의 문제라서 아이 스스로는 나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다 보면 좋아지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완전히 좋아질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다 자라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지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ADHD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아이가 ADHD가 있으면 ADHD 약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주의 집중이나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얼른 약을 먹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이 ADHD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또 약을 먹이면서 또 계속 집에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환경들을 바꿔나가고 또 매주 상담센터를 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좌충우돌했던 그런 경험들을 알려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